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이 승인되었다는 요양 승인 통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가 승인이 되게 되면 산재가 승인나기 이전에 사용했던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가장 먼저 산재 승인 이전에 해당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산재가 승인되었음을 밝히고 그간 사용한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산재가 승인되기 이전에 먼저 지급한 병원비 중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단에 바로 청구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요양비는 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데 요양기간이 끝나는 경우라면 앞으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치료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또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된 진료계획서의 적정성을 따져서 요양기간을 다시 승인을 해서 요양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해야 되는 두 번째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서 치료를 받느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과거에 승인받은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이라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평균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재발생일 이전의 3개월간 평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요양이 끝난 이후에 후유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장애급여 또한 인정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산재 보상은 모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잘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병으로 산재를 승인받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직업병 때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지 못해서 평균 임금이 낮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병의 경우에는 사고처럼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처럼 직전기간 3개월의 임금이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정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도 잘 알아보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요양급여 청구와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